필요한 것이 제가 다 가져왔으니까 여러분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과학, 통합과학 제가 마스터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ASMR은 해야겠죠. 일단은 제일 먼저 할 것이 바로 뭐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할 거는 기본량. 기본량이랑 이런 단위 파트인데 솔직히 이거는 모르면 과학 공부하면 안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단위들 불러만 드릴게요. 기가 10의 9승, 메가 10의 6승, 킬로 10의 3승, 헥토 10의 제곱, 데카 10의 1승, 그리고 대시는 10의 마이너스 1, 센티는 10의 마이너스 제곱,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입니다. 이건 아마 시험 범위에 시험에 이거 뭐 100 마이크로 또는 100 나노 이렇게 주고 다른 단위로 변환하라고 나올 거예요. 이거는 그냥 수학 문제라 그냥 곱하기 100 나누기 100만 할 줄 알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측정 표준과 정보. 이거는 아마 여기도 한두 문제 나오긴 할 건데 센서 이런 거 정보 신호를 측정 분석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자연계 신호는 연속적으로 변하는 아날로그 형태이므로 특정한 값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센서를 이용하면 자연계 신호를 보다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센서는 자연계 신호를 받아들여 전기 신호로 바꾸어주는 장치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근데 모르면 진짜 안 돼요. 이건 이 정도에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진짜로 이번 시험 범위의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좀 열게요. 스펙트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BS 개념 완성. 저희 아까 부교재예요. 이 정도 됐어. 자, 일단은 저희가 이거를 배우는 목적이 뭐냐면 이 우주에는 어떤 원소가 있을까를 궁금해서 스펙트럼을 먼저 배우는 거거든요. 스펙트럼으로 우주에 어떤 원소가 있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펙트럼을 먼저 배우는 겁니다. 일단 스펙트럼 여러분들도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다들 뭔지는 안다고요. 자, 스펙트럼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이 있는데 연속 스펙트럼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떤 광원의 이 프리즘이나 죄송합니다. 프리즘이나 이 분광기를 통과해서 이 부지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원자는 전자와 원자 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전자는 그냥 이쪽에 난 그 전자 하나고요. 이 원자 핵은 중성자,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양성자와 중성자들은 쿼크라는 아주 작은 단위, 가장 작은 단위예요. 더 쪼개릴 수 없는데. 쿼크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냥 쿼크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런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가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봐야겠죠. 자, 우리 우주의 탄생으로 넘어가 봅시다. 우주의 탄생에는 가장 대표적인 이론 중 하나인 빅뱅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가모프라는 한 과학자가 주장한 이론인데 이거 죄송합니다. 잠 계셨다면 죄송합니다. 1940년대 가모프가 주장한 이론 중 하나인데 아주 온도가 높고 아주 밀도가 높은 어느 한 점에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난 거야. 그러면서 쭈 하면서 우주가 탄생해요. 이게 뭔 개소리냐. 그냥 어느 한 점에서 이거 외워야 돼요. 밀도가 가장 엄청 높고 온도가 엄청 높은 한 점에서 폭발이 일어나. 그 폭발이 일어나면서 팽창을 하겠죠. 그렇게 폭발하면서 기본 입자가 만들어져요. 기본 입자라면 전자와 쿼크 같은 그런 엄청 작은 그 입자들을 기본 입자라거든요. 기본 입자가 탄생했어요. 빅뱅이 일어나고 바로 진짜 1초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기본 입자가 바로 탄생하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이 쿼크를 이렇게 결합해서 양성자가 중성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들어진 양성자는 그 양성자 하나만으로 수소 원자 핵이 돼요. 수소는 원소기호가 1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가 하나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성자가 1 플러스니까 이 수소는 그 원자 핵 하나만, 양성자 하나만으로 수소 원자 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빅뱅 우주론에서 가장 중요한 약 3분 후에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렇게 만나. 그러면서 폭발하고 얘는 탈락되고,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져요. 헬륨 원자핵은 그냥 양성자 4개가 결합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그 비율. 이거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여기 나와 있거든요. 여기 요거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 빅뱅 후 약 3분 후에 양성자와 중성자 순 B는 약 7대1이었다. 그러니까 중성자보다 양성자가 훨씬 많았던 소리죠. 그런데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이루어지므로 이 시기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약 3대1이 되었다. 이게 뭔 개소리냐? 그러니까 양성자와 중성자 비율이 7대1이었다 했잖아요. 근데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필요하니까 이 7대1에서 남은 중성자를 애가 다 가져간 거야. 그러면은 그림을 보면 이해가 돼. 이거 근데 진짜 보고 이해 못하면 뒤져야 돼 진짜. 어쨌든 이거 보면 이해됩니다. 그냥 우리가 외워야 될 거는 질량비는 3대1이다. 네, 그러고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빅뱅 후 3분 후에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고, 그러고 훨씬 더 지나서 약 38만 년 후에 밀도가 낮아지고 온도도 약 3000 켈빈으로 낮아지고, 그러면서 그 아까 앞에 만들어졌던 원자핵들이 이 떠도는 전자들이랑 결합을 해서 중성 원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그 원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그 전에는 이
오면서 투명 우주가 된 거죠. 그렇게 지금까지 계속 우주는 팽창이 오면서 현재 상태의 우주가 된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해보자면 빅뱅 아주 밀도가 높고 아주 온도가 높은 한 점에서 시작됐어요. 그 점이 폭발하면서 기본 입자가 만들어졌어. 기본 입자는 뭐 전자랑 쿼크가 있어. 기본 입자가 만들어지고 얼마 안 가서 그 쿼크들끼리 결합해서 양성자랑 중성자가 만들어졌어. 이때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는 7대1이었어. 그러고 나서 빅뱅이 일어난 후 약 3분 후에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졌어. 헬륨 원자 핵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한 건데, 이때 헬륨 원자 핵과 수소 원자 핵의 비율을 따져보면 약 3대1이었고, 왜 수소 원자 핵이 만들어지고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졌냐 보면은 그 양성자 하나가 수소 원자 핵을 띠기 때문에, 이미 앞에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질 때 그 양성자는 그 자체로 수소 원자 핵이 된 거고, 이 빅뱅 후 약 3분 후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 핵이 됐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빅뱅 후 약 38만 년 후에 밀도가 낮아지고 온도가 3000 켈빈이 되면서 중성 원자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 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이것도 이 어느 모양 무슨 과학자야? 어쨌든 과학자들이 이거를 예측을 했는데 나중에 그거 해보니까 이게 맞았나봐요. 그래서 이거 외우고 있겠지. 예. 스펙트럼을 관측해서 그 조사해보니까 이 3대1 비율이 맞았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주 배경 복사 우배복. 이 원자 생성되는 이 빅뱅 단계 시기에 이 원자가 결합하면서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때 이 에너지 만들어지고 에너지가 방출되고, 그때 동시에 나온 빛, 이 빛이 이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으면은 이 빛도 지금 관측돼야 되지 않겠냐 해서 관측했는데, 진짜 관측된 거야. 이 벤지어스라는 과학자가 이 전자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된 이 빛, 지금도 관측돼. 그래서 이 우주 배경 복사도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주의 탄생을 봤으니까 별의 탄생을 봐야겠죠. 중요합니다. 별 진짜 중요해요. 별 외우셔야 돼요. 별. 일단 별은 성운이라고, 이 성간 물질들, 그러니까 이 우주에 떠도는 이 물질들로 이루어진 약간 구름 같은 거예요. 구름 같은 거.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런 거, 여기 성간 물질이고 여기 성운이에요. 이 성운들이요, 서로 이렇게 잡아당겨요. 성간 물질들이 이렇게 잡아당겨서 성운이 되고, 그 성운들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해서 중력 수축을 해요. 중력 수축을 통해서 밀도와 온도가 높아지면서 갑자기 뻥 하고 터지면서 원시별이 탄생하는 거예요. 자, 다시. 성간 물질이 뭉쳐서 성운이 되고, 성운 내부에서 중력 수축에 의해 밀도와 온도가 높아져서 원시별이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원시별이 형성되는데 이 원시별 안에서도 중력이 작용하겠죠. 그러면서 이 원시별이 점점 이렇게 쪼그라듭니다. 밀도가 높아져요. 그러면서 이 원시별의 중심, 이 내부의 온도가 높아지겠죠. 맞죠? 보이면 이게 커지잖아. 맞죠? 그러다가 중심 온도가 약 1000만 켈빈이야. 1000켈빈 아니야. 1000만 켈빈에 도달하면 뻥 하고 터지면서 수소핵융합 반응. 뭐라고? 수소핵융합 반응. 수소핵융합 반응을 합니다. 수소핵융합 반응이 진짜 중요합니다. 수소핵융합 반응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 원시별에서 주계열성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때 별이 되는 거예요. 원시별은 별이 아니에요. 왜냐면 별은 스스로 에너지와 빛을 방출해야 되는데 원시별은 그러지 못해. 그러면서 원시별 온도가 1000만 켈빈 되었을 때 수소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별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시험에 이거 무조건 나오거든요. 원시별은 별이 아니에요. 알겠죠?
진행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비율식을 외워야 됩니다. 4H는 1H 플러스 2. 이게 바로 그 아인슈타인의 그 이론 법칙인데 E equal mc square이라는 그 E는 mc 제곱이라는 아주 과학의 기본이 되는 이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4H는 1H 플러스 2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모르면 안 돼요. 자, 이 수소 원자핵들이 결합하면서 에너지 발생해요. 에너지. 그러면서 이 헬륨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에너지 발생해서 어떻게 된다? 질량이 줄어든다 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수소 핵융합을 하면은 안에서도 그 핵융합을 하니까 밖으로 빼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밖에서도 그 내부로 이렇게 미는 압력, 안에서 미는 압력이랑 밖에서 미는 압력이 똑같으니까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수소는 이 별에 이루는 원소 중에 가장 많아요. 수소가 제일 많아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엄청 오래해요. 이 정도까지만 외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헬륨 핵융합 반응도 하겠죠. 맞죠? 이 별의 중심부의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면 이제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주결성 별 안에는 모두 헬륨밖에 안 남게 돼요. 그러면은 다시 이 별이 이렇게 쪼그라들겠죠. 헬륨밖에 없으니까. 다시 이렇게 쪼그라들면은 또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어? 빨리 말해봐. 어떻게 되겠어? 예, 맞아. 밀도가 내려가고 이 안에 중심부 온도가 올라가겠지. 근데 헬륨 핵융합 반응은 아까 앞에 수소 핵융합 반응보다 온도가 훨씬 높아야 돼요. 약 10배가 높은 이 중심부 온도가 1억 켈빈에 다다르면 그때 헬륨 핵융합 반응을 시작합니다. 자, 다시 이 원시별에서 수축해서 이 별의 내부가 온도가 1000만 켈빈이 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고 별의 크기가 일정하고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 헬륨이 형성되고 수소 핵융합 반응을 마치고 헬륨만 나오면 다시 수축해서 이 중심부의 온도가 1억 켈빈이 도달하면 헬륨 핵융합 반응을 시작한다. 그러면서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탄소가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 단계에서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가 들어와야 돼요. 선생님, 근데 선생님 저번에만 우주에는 엄청 무거운 철이나 막 산소, 네온 이런 것도 있다지 않았어요? 근데 왜 탄소까지밖에 없어요? 라는 질문이 들어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탄소보다 무거운 나머지 원소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바로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큰 별에 이 핵융합 반응해서 만들어져요. 핵융합 반응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외워야 될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그림을 보여주는 게 빠르려.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 그림.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까지가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이에요. 자, 수소 있고 헬륨 있고 탄소 있죠. 보통 여기서 끝나요. 그리고 여기서 이 헬륨 핵융합 반응을 마치면은 이 별은 생명이 다 폭발하여 죽습니다. 그런데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크면은 철까지 만들어져요. 철까지. 이 질량이 많다는 뜻은 핵융합 반응을 할 그 재료가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헬륨 핵융합 반응을 마치고 다시 또 수축하면 또 온도가 높아지고 또 핵융합하고 다시 뭐예요? 핵융합하고 해서 마지막 단계가 철이에요. 철. Fe 무조건 외워.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철까지 되는 거예요. 철. 그러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라는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이 철까지 핵융합 반응을 마치면
이제 수축을 하겠죠 다시. 근데 더 이상 핵융합을 할 수가 없어. 핵융합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뭐 어떻게 계속 수축하겠지. 계속 수축하다가 이제 이 별이 더 이상 안개치야. 더 이상 쪼그라들 수 없어. 그러면 뻥 하고 터져. 뻥 하고 터지면서 초신성 폭발을 합니다. 이것도 그림을 보여줘야겠어. 이렇게 폭발을 해요. 폭발. 그러면서 이 별, 아까 제일 처음에 이 별이 성운이 만들어지는 성간 물질이 먼저 보인다 했잖아. 그 성간 물질이 이 초신성 폭발로 인해서 이 방출된 이 물질들이 성간 물질인 거야. 그러면서 초신성 폭발하면서 새로운 별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초신성이라고 하고, 진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 진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하고, 이 초신성 폭발을 한 원자들은 다음 별에 만들어지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빨리 정리해보겠습니다. 별의 탄생. 처음에 성운이 중력 수축해서 밀도가 온도가 높아지고 원시별이 만들어져요. 원시별의 수축하면서 중력 온도가 약 1000만 켈빈에 도달하면 뻥 터지면서 수생형 반응을 하면서 빛과 열을 방출하는 별이 탄생해요. 이때 주결성으로 넘어가고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이 헬륨이 만들어지고, 헬륨 만들어지면서 에너지를 방출해서 질량이 줄어들어요. 근데 이 수생형 반응을 마치고 안에가 헬륨만 남으면 다시 수축을 해서 중심부의 온도가 1억 켈빈 넘으면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탄소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질량의 태양과 비슷한 별은 여기서 끝나고, 질량의 태양보다 훨씬 더 크면은 더 많은 핵융합 반응을 해서 최대 철까지밖에 아니지, 철이 만들어져요. 그러고 나서 이 철에서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없으니까 더 이상 수축해서 철이 뼈들이 쓰는 한계 다다르면 뻥하고 주신을 폭발하면서 다음 별 탄생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이해했죠? 완벽했다 진짜.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봐야겠죠.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기 전에 먼저 태양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볼 거예요. 태양계는 아까 그 별이 초신성 폭발한다 했죠. 그 초신성 폭발하면서 방출된 이 기체와 먼지와 이런 것들이 태양계 성운을 형성해요. 얘도 성운이 모이는 거야. 근데 성운이 모일 때 막 얘는 요로 밀고 얘는 요로 밀고 얘는 요로 밀고 모이고, 이게 다 미는 방향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다 봐 이렇게 돌아 막 이렇게 돌다가 뿅, 그러면서 원시 태양이 생기는 거예요. 중심부에 원시 태양이 생기고 내가 계속 돌 거 아니야. 그럼 그 힘이 남아 있겠지. 그 힘이 남아 있으면서 중심부에 원시 태양이 생기고 그 주위에는 뭐가 생긴다? 원시 원반이 생긴다. 근데 그 원시 원반에는 아까 그 먼지들이랑 그런 기체들이 계속 돌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다른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얘네가 돌면서 서로 이렇게 부딪힐 거 아니야. 일정하게 라인을 맞춰서 돌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부딪히면서 뭐가 된다? 비행성체가 돼요. 드디어 이제 우리는 이 행성이 될 준비를 마친 거야. 태양 주위에 도는 행성이 될 준비를 이제 시작한 거야. 이 먼지들이랑 입자들이 부딪히면서 비행성체가 돼요. 근데 비행성체들도 간격을 맞춰서 도는 게 아닐 거잖아. 비행성체들도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원시 행성이 돼요. 요런 먼지들이 부딪혀서 비행성체가 되고, 비행성들이 부딪혀서 원시 행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원시 행성들 이렇게 돌겠죠. 원시 행성 엄청 크겠죠. 그 원시 행성도 이렇게 돌면서 만들어지지 못한 그런 먼지들이나 기체들이나 또는 미행성체들이 이 달라붙으면서 엄청 커져. 근데 계속 돌고 있을 거 아니야. 태양을 중심으로. 근데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다 보면은 좀 무거운 물질들, 철이나 또 뭐가 있지? 어쨌든 금속으로 이루어진 물질들은 무거우니까 이 태양 주위에서 돌아. 근데 가벼운 수소나 헬륨 같은 애들은 돌다 보면 튕겨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대체로 가벼운 물질들은 태양보다 멀리서 돌고, 무거운 물질들은 태양
주위를 돕니다. 그러면서 이 절 같은 금속 원소들이 태양 주위를 돌면은 그때 지구형 행성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고 이 밖에 수소와 헬륨 같은 가벼운 물질들이 돌면 목성형 행성이 생성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봐야겠죠. 태양 주변에 무거운 물질들로 만들어진 이 지구형 행성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계속 비행성체들이 부딪혀. 엄청 뜨겁겠지, 우주에서 떨어졌으니까. 그러면서 얘네가 붙고면서 뜨거우면 얘네끼리 서로 녹으면서 마그마, 이 행성, 이 운석이 녹으면 마그마가 되죠. 마그마 바다를 형성해요. 이 비행체들의 충돌로 발생된 열에 의해서 마그마 바다가 형성되는데, 얘네도 돌다 보면 이제 그 입자나 원자 기체 먼지가 다 달라붙을 거 아니야. 그럼 더 이상 붙을 게 없다고. 그러면 이제 얘네가 다 못 붙으니까 점점 식겠죠. 식으면서 발생되는 그 수증기가 올라가서 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비가 진짜 미칠 듯이 와. 내가 알기로는 몇억 년 정도 비가 왔다고 해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서 얘네가 식어. 근데 얘네가 식기 전에 이렇게 마그마 바다가 형성됐을 때 액체일 거 아니야. 어쨌든 마그마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무거운 애들은 가운데로 가고 가벼운 애들은 이렇게 뜨게 됩니다. 갑자기 반말이 뜨게 돼. 다시 마그마 바다가 형성돼. 비행색들 붙는 열로 의해서.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무거운 애들은 가운데로 오고 가벼운 애들은 더 이렇게 무거운 애들은 가운데로 모이면서 핵을 형성하고요. 비교적 가벼운 애들 위로 올라가면서 지각과 멘트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러고 얘네가 식으면서 일어나는 그 수증기로 비가 내리면서 얘네가 완전히 다 식게 돼요. 근데 비가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진짜 개 많이 오니까 그 비로 원시 바다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비교적 가벼운 원소들이 식으면서 원시 지각을 형성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그렇게 원시 바다가 형성되면서 원시 바다에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행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행성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거야. 뭐라고? 원시 바다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생명체 아시겠어요? 그렇게 되면서 오늘날 지구의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원소들은 대부분 태양계 성운에 포함되어 있던 원소이며 이는 태양계가 형성되기 이전의 별에서 탄생된 것이다. 가렛, 아시겠어요? 그러면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이 원소는 어떤 게 있을까 봐야겠죠. 일단 지구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들은 아까도 제가 철을 강조했잖아요. 지구가 처음 이 원시 행성 상태일 때, 마그마 바다일 때 무거운 애들이, 절 같은 애들이 가운데로 모이면서 핵을 형성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구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철입니다. 그리고 절 다음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산소죠. 절 다음이 산소고요. 그 다음이 규소예요. 철상규 외우셔야 돼요. 지구는 철상규, 지구는 철상규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생명체 구성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산소가 있어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니까. 산소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은 탄소가 있고요. 그 다음 수소가 있어요. 탄산소 아니고요. 산탄소예요. 지구는 철상규, 생명체는 산탄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을 끝냈습니다. 자, 그럼 OX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지구와 생명체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원소들은 지구 내부의 핵에서 생성되었다. OX. 틀리면 뒤져라. 정답은 X입니다. 지구와 생명체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원소들은
아까 별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이 별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별이 터지면서 이 밖으로 방출하는 기체와 먼지들이 붙어서 행성이 된 거잖아요. 지구 내부에서 행성된 게 아니라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원시별 중심부에서 행성화 반응이 시작된 이후부터 별의 크기는 계속 작아진다. OX. 강조했잖아 내가. 틀리면 안 되지. 정답은 X야. 계속 작아져. 아니라고. 행성화 반응을 하면은 이 별의 외부와 내부에서 작용하는 이 압력의 힘이 같으니까 별의 크기가 일정해진다고. 자, 다음. 별의 중심부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행성화 반응은 수소 행성화 반응이다. OX. 이것도 틀리면 뒤져라. 정답은 O. 아니 당연한 거잖아. 별이 처음에 이 우주에 가장 많이 있는 원소가 뭐예요? 수소잖아. 자, 다음.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의 중심부에서는 냉용화 반응으로 철이 만들어질 수 있다. OX. 근데 진짜 이거는 틀리면은 이번 통합과학 시험 못 칩니다. 정답은 X.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은 헬륨 핵융합 반응으로 탄소까지밖에 못 만들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알아가면 좋을 게, 이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과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큰 별, 둘 중에 어느 별이 더 오래 살까? 맞춰보세요. 어느 별이 더 오래 살 것 같아요? 정답은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이 오래 삽니다. 왜? 얘네는 질량이 태양과 비슷해. 그러면은 핵융합 반응을 할 재료가 많이 없겠지. 핵융합 반응을 하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는 핵융합 반응을 두 번밖에 안 하니까 그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큰 별에 비해서 에너지 소모가 덜해. 그러면서 이 태양과 질량이 많이 차이 나는 엄청 큰 별은 계속 핵융합을 하니까 계속 에너지를 방출하고, 그러면서 빨리 줄어들다가 빨리 터지는 것에 반면 이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은 느긋하게 원소수 핵융합하고 헬륨 핵융합하고 탄소까지 만들고 계속해서 핵융합하다가 터져서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이 더 오래 삽니다. 자, 마지막. 마그마 바다식의 지각과 멘틀이 분리되었다. 이건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아니죠. 마그마 바다 시기에는요, 철 같은 금속 무거운 애들이 가운데로 모이면서 핵이 형성되고요, 비교적 가벼운 수소와